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합니다. 간밤 미국에선 또 하나의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타났습니다. 1월 소매 판매 지표였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는 또 하나 더 있었죠. 전일 발표가 됐던 CPI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으로 반응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훈풍이 깃들었던 미 증시 분위기가 오늘 시장에서도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살펴본다면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하지만 간밤 미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미 증시의 훈풍 이어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궁금한데요. 자, 오늘도 예상 체결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조정이 좀 나왔던 만큼 비교적 좀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68% 상승 출발하면서 2,444포인트 선으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볼까요? 0.5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769.63포인트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780포인트도 바라봤던 코스닥이기 때문에 오늘 얼마나 좀 상승 탄력 이어받게 될지 궁금한 시장의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시장에서 좀 주목받았던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입니다. 교보 10호 스펙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일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강한 출발 예상이 되면서 상한가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4,770원에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교보 10호 스펙 같은 경우는 저열 팽창 고방열 소재 부품 기업이죠. 코스텍시스 이 기업과 합병 상장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었고 관련해서 교보 10호 스펙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전일장에서 상한가 마감, 오늘도 아주 강한 출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시장에서 큰 상승 탄력을 받았던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센즈랩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신규 상장주들의 흥행 돌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상장 철회를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소형주 단에서 신규 상장주들 상당히 크게 상승 탄력 받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센즈랩 어제 상장을 한 이후에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아줬는데 3.41% 오늘도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5,750원에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센즈랩 같은 경우는 IT 보안 기업이죠. 최근에 챗 GPT가 각광을 받으면서 IT 보안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졌다. 따라서 센즈랩이 어제 시장에서 상장을 한 이후에 공모가 대비 70%가량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센즈랩 다음에 살펴볼 종목은 뭘까요? 자, 이번에는 SM 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SM인데 어제 시장에서도 상승 탄력 받아줬고 오늘도 1.47% 올라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124,400원에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정말 크게 상승폭을 가져가면서 이제는 무난하게 12만 원대 안착해 있는 SM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SM 인수전과 관련해서 CJ까지도 좀 등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SM이 상승 탄력을 받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SM 관련주들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SMCNC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에서 9.75%가량 상승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SMCNC 오늘도 강한 출발 예상되면서 2.08% 상승 출발한 5,40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SM 라이프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5% 역시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3,36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뭘까요?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88%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4,950원에 오늘장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는 15.24%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었는데 구글이 서버용 칩이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기로 하고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라고 할 수 있는 대만 TSMC의 서버칩 위탁 생산을 맡겼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고 장비를 매입을 한 뒤에 그것을 재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TSMC와도 상당히 긴밀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전일 시장에서 상승 탄력 15%가량 받아내고 오늘 4%가량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보시죠. 이번에는 삼진입니다. 삼진 어제 시장에서 16.8%가량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좀 조정 나오고 있네요. 1.37% 낮게 출발하면서 8,64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진은 삼성전자가 챗 GPT와 협업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인데 오늘은 좀 조정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뭘까요?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 지금 7거래 연속 훈풍이 깃들고 있는 종목이고요. 어제 시장에서는 13.04%가량 상승하는 흐름도 보여줬습니다. 0.2% 아주 강한 출발은 아닙니다만 상승폭 보여주면서 58,0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탈모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해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셀레믹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종목 어제 14.52% 상승이 나왔고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공공 부분에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보합으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6,86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죠. 이번에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호주 기업과 협업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탄력을 받아냈던 어제였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 이어갑니다. 1.69% 높게 출발하면서 33만 1,0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보시죠. 어제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일부 상승 흐름 좀 보여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그중 하나였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일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0.05% 상승 출발하면서 18,8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죠. 이번엔 AD칩스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역시 반도체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었고 0.63% 상승 출발하면서 642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팩인데요. 0.79% 오늘도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1,91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들 이렇게 세 종목 주목을 받았던 이유 삼성전자가 자회사죠.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 원을 빌려서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들려오면서 강세를 보였던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SV 인베스트먼트 보겠습니다. 이 종목 AI 반도체 업체죠. 리벨리온 투자 기대감에 좀 강세를 보였던 어제였는데 오늘도 1.34% 상승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2,65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이마트 보시죠. 어제 방송에서도 짚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보합 출발 예상이 됩니다만 시장에서는 어제 좀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별도 기준 호실적 그리고 턴어라운드 전망의 목표 주가도 상향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마트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11만 5,50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디어유 보시죠. 디어유도 역시 SM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그런 기업인데 오늘 2.96%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52,100원 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SM 관련해서 이슈도 있지만요. 일본 진출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도 함께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니뮤직 보시죠.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소식에 급등이 나왔던 어제였는데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4,425원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 보시죠. 최근에 AI 관련주들, 챗 GPT 관련주들 상당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요즘인데요. AI 반도체 기업 투자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어제 상승 탄력을 받아줬습니다. 오늘도 1.32% 상승하면서 6,16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카도 보시죠. 소카 많이들 이용을 하고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94억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창사 이후의 첫 흑자 소식인데 자, 이 소식이 시장에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73% 상승 출발하면서 22,6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히림까지 좀 살펴볼까요? 히림은 베트남에 5조 3천억 원 규모의 국제공항 프로젝트 진출할 것 같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승 탄력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1.47% 낮게 출발하면서 103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예측과 브리핑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개장 전 시그널 함께 짚어드렸고요. 개장 직후의 흐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14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원달러 환율 1282원으로 좀 출발하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상승 출발할 걸로 일단은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출발하게 될지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2427포인트 선에서 코스피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0.67% 상승한 2444.06포인트로 코스피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0.93%보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772.60포인트에서 코스닥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개장 시황 이분과 함께 짚어봐야겠죠.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홍 차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일단 오늘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의 분위기 때문인지 계속해서 우리도 상승 탄력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코스피 0.74%, 코스닥 0.94% 상승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봐도요. 지금 코스피에서 14위권까지 모두 강하게 빨간불 켜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삼성물산 굉장히 강합니다. 5.66%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코스피 개장 시황 어떻게 좀 살펴주시겠어요? 우선 뭐 좀 수급 상황을 계속 봐야겠지만 아시겠지만 어제 개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컸죠. 1조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 좋겠지만은 어제 대부분의 역사를 봤을 때 주가 급락했을 때 개인이 순매수를 크게 이어가면은 어떤 특별하게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나오지 않으면은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하는 현상 패턴이 됐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뭐 환율에 대한 부분 좀 안정화가 오늘 된다고 한다면 외국인들까지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반발 매수세라고 지금 판단이 들고 있어서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급적인 영향으로만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나올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수급 상황을 환율과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전 기업이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20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하락하는 기업은 없고요. 지금 삼성 전자가 0.64% 상승, LG에너솔루션 1.52% 상승, SK하이닉스 0.55% 상승, 삼성바이오로사 0.3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0.41%, LG화학이 0.74%, 현대차가 0.6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네이버가 2.09%, 카카오도 지금 2.09% 상승세 보여줘서 이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약간의 좀 하락세가 있었던 이 성장주들이 오늘 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 톡비즈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뭐 톡비즈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AI 사업 부분에 과 연결이 되면서 잠재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장주의 가장 큰 매력이죠. 이 잠재력에 대한 선제적으로 이제 투자
의견이나 이 목표 주가가 상향하고 있으니까 지금 봤을 때 오늘 카카오의 오늘 좀 매수에 대한 관심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SM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벤트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단가나 뭐 매수 단가나 이런 부분 또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SM 인수에 대한 부분으로 예상하면서 그 카카오를 접근하는 것보다도 이 카카오의 기업 가치로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위부터 또 봤을 때도 이 삼성물산이 오늘 지금 5.57%의 강한 상승세로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뭐 자사주에 대한 소각도 있고 또 이제 뭐 투자에 대한 의견, 투자에 대한 부분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좀 어필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부분도 내용도 좋죠. 이 태양광 그리고 SMR이죠. 이 소형 모듈 원자료 같은 이쪽에서의 친환경 에너지 분야 쪽에서의 투자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기대감이 주가 좀 강하게 좀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KB금이 0.2%, 현대모비스 0.95%, 신한지주가 0.16%, LG전자가 0.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1위부터 50위까지도 한번 볼까요? 50위까지 기업 봤을 때 지금 현재 상승폭 나와준 게 또 하나솔루션도 지금 2.24% 상승세를 좀 크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오늘 그 실적 발표를 지금 하죠. 1조 클럽에 대한 부분에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하나솔루션도 항상 지금 그 몇 년 전만 저는 보고 뭐 최근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 쪽에서의 그 이익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은 바뀌었죠. 작년 2분기부터 흑자 전환하면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태양광 업종 안에서는 하나솔루션을 제일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의 이 태양광 쪽, 특히 이제 인곳이랑 셀 모듈 공장에 대한 증설에 대한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들은 말씀드렸던 SDI나 약간 삼성물산, 약간 그 신재생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부분이 좀 특이점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코스피 개장 시황 이성희 차장님과 함께 빠르게 좀 짚어봤는데, 오늘은 경제 지표보다도 수급 상황 보면서 환율 보면서 시장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또 삼성물산 지금 굉장히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아주고 있는데 올해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주주 환원 정책 확정했다라는 소식에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 시황도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일단 1.09%까지 상승폭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도 굉장히 좋은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까지도 함께 좀 봐주시죠. 네,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BM에서 지금 현재 37인 할인지수 2.3% 오르는 부분을 봤을 때 1위부터 지금 35위까지도 지금 전 기업이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에코프롬이 1.56%, 그리고 헬스케어가 0.89%, LNF가 1.67%, 에코프로가 1.41%, 카카오게임즈가 2.1%, HLB가 1.04%, SM이 1.79%, 그리고 펄어비스가 2.0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1위부터 20위까지 기업을 봤을 때도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기업은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오늘 게임주들이 장 초반에는 상승폭을 좀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1위부터 지금 밑에까지 50위까지 봤을 때도 클래시스가 지금 3.47%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해외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요. 슈링크죠. 아시다시피 여성 분들은 많이 알고 있나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 슈링크가 브라질에서 굉장히 좀 좀 판매 호조가 지금 나와지면서 해외 쪽에서의 기대감이 점차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24,000원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태고, 역시 이 의료, 피부 쪽 같은 경우는 기기 판매가 아니라
어떤 소모품이죠. 그러니까 이 카트리지 같은 이 교체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매출의 사업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슈링크 판매가 불여절해서 호조가 되면서 매출액도 지금 200억까지 좀 접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표주가 상향과 함께 클래식에 대한 오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서밀하이텍이 지금 3.23%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역시 뭐 폐배터리 쪽에서는 그래도 관심이 가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3%장 올라가는 기업이 이제 위메이드가 또 3.2%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위메이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그 작용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그 비용에 대한 그 게임의 신작 게임 출시됐을 때 비용에 대한 얘기가 더 좀 주가를 좀 짓누르는 모습 보여주는데 오히려 지금 최근에 올해부터 신작 게임이 계속 출시되죠. 그러면서 위메이드가 이제 게임 업체라는 부분이 약간 인식이 좀 없었는데 이제 위메이드가 정상적인 신규 게임 출시와 함께 게임 업체로서 좀 바뀌고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나이트 크루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또 이제 미르, 에미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동접자 수도 10만 명까지 기록하면서 위메이드의 어떤 그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이성웅 차장님께서 포착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업종별로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에서 지금 유통업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강하고 또 금융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성웅 차장님, 이건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유통업종은 역시 그 삼성물산이 지금 6% 가까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삼성물산의 힘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통업종에서 삼성물산, 대구백화점도 좀 3.91%, 현대홈쇼핑도 1.7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이제 운수장비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인팩이 5.44%, 그리고 명신산업이 3.16%, 화신이 2.4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인팩이 어제에 이어서도 오늘도 지금 상승폭을 좀 가져가는 모습이 좀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통신업종이 좀 떨어지고 있죠. 유일하게 지금 전업종이 상승세 보이는 가운데서도 통신업종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KT가 지금 2.71% 그리고 이 SK텔레콤 2.36% 상승 그 하락세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역시 시장이 좀 반등했을 때는 더 전통적인 이 통신 업종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제 좀 얘기가 나왔죠. 금융주 또 통신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에서 어떤 고통 부담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통신주에 대한 어떤 이 정부적인 정책에 대해서 제한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오늘 시장에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코스닥 업종을 봤을 때는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굉장히 좋습니다. T3가 11.44%, 네오이즈홀딩스가 4.83%, 한빛스포츠가 4.12%, 위메이드렉스가 3.87%, 컴투스도 오늘 좀 상승세 계속 이어가네요. 3.72% 상승세 보여주면서 우선 지금 현재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코스닥 안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업종은 전 업종이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기업도 없고 이 중소형 화학주들이 오늘 괜찮네요. 헤비캠이 6.6%, 성일아이텍 5.66%, 메디앙스가 3.34%, 상하프론테크가 3.33%, 엔캠이 3.1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업종별 현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투자에 참고할 만한 내용 많이들 또 짚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8%, 코스닥은 1.28%까지 상승폭 확대한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간밤 미 증시 사실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왔고, 우리 시장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개장 시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바로 이제 간밤에 또 이제 CPI 지수가 또 발표가 됐는데 이게 사실 예상치보다 조금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제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잠깐 흔들렸지만 오늘은 이제 저가 반발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금리 인상 동결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발표 이후에 어제는 조금 출렁했지만 오늘은 또 이제 나스닥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상치보다 이런 CPI 지수가 좀 높게 발표가 됐지만 작년 12월 이제 최고치였던 5.7%보다는 낮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좀 최악은 면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조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조금 말씀드리지만은 단기 관점에서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중심에서도 보시면 이제 챗 GPT 관련주들과 이제 연관된 이런 반도체주들 위주로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 챗 GPT와 관련된 기업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원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뭐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뭐 솔트룩스 그리고 마인즈랩 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죠.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은 조금 깊게 나올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게 어쨌든 챗 GPT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지만 이런 네. 것들로 실질적인 어떠한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는 아직 이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익 모멘텀으로 아직까지는 연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보다는 어떠한 단기 테마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 오늘 이제 저가 매수세가 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익 추정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중에서도 이제 성장주 위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 중심 코스피 코스닥에서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치가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지켜볼 만하다. 네.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있죠. 그래서 14만 2,3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거를 비중을 다 담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인 건 맞죠. 그렇지만 이제 가치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올 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멘텀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 중에서도 캐파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이제 주요 공급처가 삼성 SDI죠. 근데 이제 삼성 SDI가 현재 미국 현지에서 굉장히 투자를 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현지에서 지금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또한 수혜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도 굉장히 나쁘지 않죠. 그래서 최저가 이제 $100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는 다시 한번 또 $200를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이제 그 양극재 에서 이제 매출이 한 99%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니켈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이 하이니켈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하이니켈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이제 전기차가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여기서도 지금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바로 이제 전기차의 최고의 단점이 지금 나오는 이제 모델들이 굉장히 좀 무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게 이 전기차를 경량화시키는
경량화시키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해지고 있는데 이 전기차를 경량화시키려면은 사실 이 하이니켈 소재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앞으로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2023년 미국에서 현재 전기차 생산량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 당연히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인 어떠한 실적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어요. 사실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를 했지만 네.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 매출액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수요가 꾸준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형 성장이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되고 있고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현재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도 바닥에서 굉장히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조금 기대감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한 14만 원 이하대, 13만 원까지 내려오면은 이때부터 분할 매수 충분히 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진다면은 사실 성장주들이 깊게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12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항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사실 15만 6,600원이 최고가인데 16만 원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6만 5천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이제 11만 원 이하대로 제시를 드리지만 웬만하면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모아가는 전략이라 함은 그보다 좀 긴 호흡으로 봐도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장주들은 결국에 금리 인상이 동결되는 시기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장주들의 이제 특징이 투자금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 앞으로 변동성이 더 추가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정고점을 뚫고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뜨겁게 또 주가를 달구고 있는 에코프로 BM인데 이슬이 전문가님께서도 에코프로 BM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지금 좀 주가가 뜨거운 만큼 조정 시 분할 매수 접근으로 우리가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 굉장히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지켜보면 좋을 만한 업종이라던가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HMM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 2023년 실적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세계 최대의 이제 글로벌 기업인 이 해운동맹이 좀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점유율을 이제 17% 정도 가량을 담당했던 게 이제 머스크라는 기업과 MSC라는 이제 두 기업이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동맹이 해제가 되면은 그동안 이제 반독점에 불과했던 이 해운업계의 수주가 굉장히 많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국내 관련 해운 기업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업황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사실 해운업계가 그동안 이제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코로나19 프리미엄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시기에 이런 수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운임비 증가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해운업계들이 2019년에서 21년도 사이에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2023년 들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경기 둔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아직까지 좀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이 경기 둔화 시기에 폭발적인 어떠한 실적을 내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까지는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지만 이번 연도부터는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코로나19 프리미엄이 지금은 조금 막을 내리는 시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분기 실적 대비해서는 현재 주가는 굉장히 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관점에서는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매각 이슈가 있는데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포스코 케미칼 등등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아직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상승할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지만 항상 매각 이슈가 있는 이제 종목들은 그 와중에 이제 계속해서 후보군이 꼽히게 되면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실적에 대한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그 인수에 에 대한 기대감들 이제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2,000원 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한 2주 전에 한번 24,000원대를 돌파를 했었는데 그 2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접근이 넘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부터 2만 원대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짧게 제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작년 실적 대비해서 적정 주가는 한 26,000원에서 27,500원대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26,000원, 그리고 2차는 27,50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에코프로비엠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HMM도 한 번쯤은 눈을 돌려볼 만한 시기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을 또 해야 될 부분들은 매각건과 관련해서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어떤 후보군들이 꼽히고 있는지까지 함께 지켜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KB증권의 박건희 차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좋네요. 1% 넘게 상승폭 쌓아 나가고 있는 양시장인데요. 개장 시황 한번 짚어주시죠. 저는 솔직히 지수만 놓고 보면 감을 못 잡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몇 달이긴 하지만 어제 마감 시황을 하면서 코스피가 한 1.5% 이상 급락을 했었던 게 결국에는 미국 물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또 거꾸로 미국 증시가 또 괜찮게 올랐어요. 그게 보면은 예상보다 강한 소매 판매 지표가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고금리 환경을 장기화시키는 거를 지지하는 경제 지표들이죠. 요새 또 좋게 나오면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안 좋게 나와야지만 이제 고금리 환경을 좀 어느 정도 완화를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소매 판매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 투자자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지수 자체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요새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종목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보게 되면 저평가된 종목군들이 워낙에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에코프로부터 시작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을 좀 찾아가는 모습을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황에서 한 가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9월 달에 지수가 하락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신용 물량이 굉장히 많았죠. 작년 한 9월 달쯤에 개인들이 신용을 한 19조 정도 샀다가 그러면서 이제 선물 매수로 모든 그 포지션을 상승해 걸었었어요, 개인이.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한테 표적이 됐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신용 반대 매매도 많이 나와서 9월 5일에 한 19조 정도 됐었던 신용 물량이 한 달 사이 10월 18일 날 15조대로 떨어지거든요. 한 4조 정도가 이렇게 반대 매매 물량,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그때 개인들이 또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을 하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와 현물 매수로 들어와서 그때 시장을 끌어올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떻게 돼 있냐? 그렇게 된다면 신용 물량이 저희가 이제 1월 9일 날이죠. 올해 1월 9일 날 한 15조 9천억 정도의 신용 잔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2월 13일 날 한 달이 딱 지나고 나니까 16조 9천억으로 늘어요. 한 1조 정도가 딱 늘었어요. 그리고 2월 14일자 거를 보니까 또 17조로 또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물량은 계속 느는 와중에 또 선물 포지션이 또 상방으로 또 개인들이 베팅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9월 달에 지수 올라갔을 때하고 비슷한 형상이 좀 나오고 있죠. 물론 그 강도는 상당히 약해요. 그때에 비해서는. 근데 신용을 개인들이 계속 사면서 선물 매수를 사면서 포지션 자체를 모든 포지션을 상방으로 걸어버리니 거기다가 외국인이 공격하기가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어제 장세 같은 경우에는 뭐 CPI 물가 우려도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수급적인 이슈에서 외국인들의 공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한 가지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은 개인들이 또 하루아침에 또 선물 포지션이 또 팔자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하면서 다시 끌어올리니까 지수가 시장 지표 이러한 소매 판매 지표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철저하게 시장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지표 하나를 가지고도 좋게 보면은 오르는 거고 나쁘게 보이면은 빠지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종목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장세가 요새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황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 우리 시장 좀 급락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진짜 어제 시장은 외국인 수급이 좀 우리의 방향성을 좀 결정했던 하루였고 박건희 차장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시장은 참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개별 종목들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2차 전지 소재주들을 빼놓고서는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픽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저희는 부담과 딜레마를 좀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에서라도 따라잡아야 되느냐 이러한 그 딜레마에 딱 빠지게 되죠. 하지만 시장은 이미 2차 전지 내에서도 순환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폐배터리로 넘어갔죠. 어제부터 성일하이텍, 포스코홀딩스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근데 폐배터리 쪽에서 이제 리튬 관련주로 이렇게 또 넘어가는 모습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폐배터리를 통해서 가장 핵심 광물인 리튬을 뽑아내야 되고 뭐 이 밖에도 뭐 코발트, 니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리튬 관련주들이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재주들이 너무 올라가니까 순환매 쪽으로 지금 성일하이텍을 중심으로 폐배터리로 넘어가는 거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또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잘 못 느끼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2차 전지 소재에서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현재 수급이 어제부터 조금씩 넘어가는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저희 보면은 M+라는 종목이 있죠. 오늘 한 5% 정도 오르고 있는데 그리고 톡텍 한 2.7% 정도 이렇게 좀 오르고 있죠. 이 밖에도 뭐 TSI, 뭐 하나기술, 뭐 1%대 플러스권 나오고 있는데 워낙에 오른 게 없어요, 장비주들이. 그러니까 순환배 차원에서 폐배터리하고 2차 전지 장비 쪽하고 같이 이렇게 순환돼서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2차 전지 장비 쪽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양 장비 발주 타임라인이 2022년도 하반기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2023년도, 4년도에 LG에너지솔루션하고 SK온하고 굉장히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장비주들을 좀 잘 봐야 돼요. 발주가 나올 시기예요. M+가 어제 수주 공시에 나왔죠. 그리고 1월 달에 톡텍이 한 2,800억 정도의 또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얼티엄 셀즈라고 이 공장의 테네시 50기가짜리가 장비 발주가 2022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고 이미 그 2025년도에 LG엔솔이 가동 예정인 그 폴란드 증설분하고 신규 물량 그리고 얼티엄 셀즈 3공장하고 스탈란티스가 많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애리조나 장비 발주도 기다리고 있고 요게 2023년도 하반기에서 2024년도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좀 지속이 굉장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장비주들, 저희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혼자 소외됐었던 이런 장비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뭐 SK온 같은 경우도 2024년도 가동 예정인 헝가리 공장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장비 발주가 올해 상반기에 완료가 될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북미 켄터키하고 테네시 쪽에 블루오벌 물량이 2022년도 하반기에 시작이 됐고 2023년도 하반기까지 이렇게 예상이 될 거고 이 밖에도 2025년도 터키 쪽부터 시작을 해서 가동 목표가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SDI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 장비사주들을 볼 거면은 저희 가족 여러분들은 LG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에 강한 수주 모멘텀을 보유한 장비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안정성에 굉장히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 장비에서 계속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서 계속 수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규 장비사들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로벌 고객사도 확보를 하고 수주 잔고도 꾸준히 증가하는 장비사까지 이렇게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톱텍이라는 종목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톱텍이 1월 달에 수주 공시를 냈는데 이제 조립 공정 쪽에서 톱텍이 갑자기 떠오른 신흥 강자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계속 적자에서 벗어나진 못하고 있어요. 적자 폭은 줄이긴 했지만. 근데 갑자기 이제 조립 공정에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계속 끈끈한 것들을 맺어왔었던 또 다른 그 장비사들, 뭐 예를 들어서 유일에너테크, 뭐 엠플러스, 하나기술, 무원기술 등등 있는데 그 기업들을 제치고 톱텍이 갑자기 SK온의 조립 공정에서 툭 뛰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톱텍이라는 종목도 공부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장 특징주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살짝 소외가 되어 있던 장비 쪽,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시기가 됐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또 폐배터리 쪽으로도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톱텍 같은 종목들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박건희 차장님께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매매 시그널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성일하이텍 가져왔고요. 역시나 폐배터리 쪽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폐배터리는 굉장히 이슈가 많은 거죠. 그중에서 저희 그 성일하이텍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 중에서도 주로 이제 그 양극재가 코발트, 니켈, 뭐 망간, 뭐 리튬, 뭐 이렇게 물질로 구성이 돼 있는데 당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산 코발트, 니켈, 황산 니켈, 망간, 뭐 탄산 리튬 형태로 양극재 기초가 되는 소재를 생산하고 판매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큰 매크로적 이슈에서 보면은 유럽의 IRA 그러한 제도인 거죠. CRMA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Critical Raw Materials Act라고 해가지고 원자재 관련된 그러한 정책인 거죠. 이게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제 얘네 그 EU 쪽에서도 계속 이제 그 계획을 내놨을 거잖아요. 이제 정책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제 2023년도 올해 1분기에 발표 계획이 있어요. 어떤 발표 계획이 있을 예정이냐면은 예상대로만 하게 되면은 이러한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조달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수입을 하되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성일하이텍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자체 조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2030년인가요? 이때까지 코발트나 뭐 납, 리튬을 각각 한 20%, 80%, 한 10% 정도 재활용 원료를 의무 사용하는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법안인 거죠. 국내 기업 중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성일하이텍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유럽 EU 내에 공장을 보유를 하고 2025년도 가동 목표로 추가 증설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폐배터리 리사이클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였었죠. 그 이후에 이제 연말까지 조정을 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데에서 이러한 유럽 쪽의 정책에 의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될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모두 성장 중입니다. 3분기 작년도 3분기 누적 실적만으로도 이미 재작년을 뛰어넘었죠. 그래서 매출이 이제 2,200억, 영업이익이 한 450억 정도 이렇게 돼서 영업이익률이 한 23% 정도 되고 있고, 역시나 이제 전기탑 배터리 수요 폭증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그 투자자분들이 그 공부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이제 하이드로 센터 신공장 건설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2025년도에 이제 그 신축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아까 전에 얼핏 드렸었는데, 수치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1, 2공장이 있거든요. 1, 2공장이 있는데 리튬만 놓고 보면은 이 공장에서 지금 한 2,000톤 정도 이렇게 카파가 있거든요. 3공장에서만 2025년도 완공이 되면은 그래서 7,000톤 정도 이렇게 늘어나니까 굉장히 큰 카파가 늘어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시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에서는 우리가 장비 쪽 챙겨가면서 톱텍이라는 종목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폐배터리도 놓쳐선 안 되겠죠. 그 관점에서 성일 하이텍 우리가 꼭 챙겨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박건희 차장님께 들어봤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시장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1.05%, 코스닥은 1.44%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